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진행하게 된 신강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게 된 논문의 제목은 서비스 과학을 위한 연구 우선순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차이를 만들기이고요. 그리고 발행처는 저널 오브 서비스 리서치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도 많지만 그리고 참여한 연구자들도 많은데요. 그 연구자들이 이제 커멘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앞으로 어떤 걸 해야 한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이제 차이를 만들기 위한 이제 제안,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앱스트랙,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서비스센터 리더십은 글로벌 학제 간 연구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18개월의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이 이 논문을 위해서 참여를 해 주셨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회와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총 이렇게 10가지고요. 키워드는 연구 우선순위, 그리고 서비스 과학, 기술, 혁신, 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는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선진화된 경제는 서비스에서 이제 좀 지배를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의 70% 이상을 서비스로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조업에 집중해 온 국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빠른 서비스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약 GDP의 40% 이상이 지금 현재 서비스에 기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공, 그 사회의 번영, 그리고 전 세계 소비자 삶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가 이제 필요하였고요. 그래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서비스 리더십 센터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300명 이상의 참가자 논문을 위한 그 연구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서비스 연구에 중점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개요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10가지의 이제 주제가 이렇게 표 안에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를 제외하고 이제 9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서비스의 전략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의 우선순위, 그리고 서비스 실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렇게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제 9번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번째의 우선순위인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향상. 이 부분은요, 9가지 우선순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가 끝나고 나서 이제 10번째에 순번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우선순위는 서비스 주입 및 그 성장 촉진이었고, 그 연구 우선순위 및 그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다양한 주제 또는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구는 함께 추진되어야 했고, 두 번째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이론에 대해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글로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었고, 주제가 꾸준히 지적된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 우선순위는 삶의 질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다였습니다. 서비스 연구 우선순위 및 미래 연구를 위한 주제 영역 총 10가지였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향후 및 몇 년 동안 향후, 그리고 몇 년 동안 비즈니스와 학계에 상당한 가치와 기여를 제공할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총 이제 9가지 먼저 하고 나머지 하나까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서비스 전략 우선순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투입 및 성장 촉진입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논의할 수 있었고, 성장 및 확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식별,
그리고 두 번째, 상품 기반 조직을 서비스 지향 기업으로 발전, 상품, 서비스 솔루션 통합 및 조정 전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상품 포트폴리오 개발 및 관리입니다. 여기 스티븐 W 박사 마케팅 교수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연구자에 의하면 서비스는 다양하고 고도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투입은 기업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을 가고 있고 또 이 또한 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마다 이렇게 평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론 같은 경우에는 올프강 박사가 이렇게 서비스 성장 전략은 여러 가지 경영 및 사회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목표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 그 타이어 제조업체는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판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라는 이런 제안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론으로는 서비스 문화가 제품 중심 기업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제품 지배적인 기업들이 그들의 상품에 서비스를 주입하려고 할 때 다섯 가지 직면하게 된다. 그 다섯 가지는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그리고 서비스 제공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치 제한 개발, 그리고 가치에 대한 수행할 작업 결정 등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먼저 9가지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변혁적 서비스를 통한 웰빙 향상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7개의 구체적인 주제 영역이 확인되었습니다. 7가지는 소비자 및 사회복지의 개선 서비스, 보건 접근성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보살핌과 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그린 서비스의 개발과 채택 동기부여, 대도시권 지역 국가의 서비스 인프라 계획 구축 관리,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민주화를 위한 소비자와 사회 피라미드 기반으로 서비스 개혁 추진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자는 변형적인 서비스 조사에 넓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TSR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웰빙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결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비는 삶의 만족도, 그리고 인식된 삶의 질, 전반적인 행복 등 고객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였고,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특정 서비스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의료 제공자를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 온난화 등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 시스템 추가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삶의 질은 지속 가능한 전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서비스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고, 연구자들이 현재 이론과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한 신중한 고려, 창조적인 탐구, 그리고 그 대안적인 그 프레임워크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서비스 문화 생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서비스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체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5가지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서비스 문화를 위한 협력사 모집, 교육, 보상, 그리고 제품 조직에서 서비스 마인드셋 개발, 그리고 직원과 고객 지식과 평가하여 학습 서비스 조직 구성, 조직의 성장, 성숙 및 변화에 따라 서비스 집중 유지, 여러 국가에 걸쳐 서비스 조직의 문화 세계화. 데이비드 E. 브라운 박사는 사람들은 종종 문화에 대해 느슨하게 이야기하지만 조직 문화는 사회의 기본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문화와 고객 사이의 연관성에서 학문과 일치하여 측정될 때 문화연구의 최우선 과제는 명확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도 평론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품사의 서비스 문화와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개발하고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교육, 공공안정, 경제개발 및 국가 자체의 내부 관리. 우리는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3년 동안 우리는 고객과 직원 모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연구 도구를 개발하였다. 특히 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러한 부분들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문화를 창조, 변화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에 대한 열정과 소비자 행동에 대한 친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절차와 그들이 믿는 행동들은 보상 지원이 기대될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인데요. 여기는 서비스 개발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서비스 혁신 촉진입니다. 이 서비스 혁신 촉진을 가지고 7가지 주제가 논의되었고, 이 7가지 주제는 지속적인 새로운 서비스 성공의 원동력 파악, 점진적이고 급진적인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계획 프로세스 설계, 그리고 서비스 혁신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의 역할, 식별 및 관리, 창의성과 예술을 서비스 혁신 프로세스에 주입, 그리고 조직 구조, 고객 및 초고속 관계를 서비스 혁신과 연계,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생성, 그리고 모델링 및 서비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서비스 혁신을 강화하는 그 7가지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여기서 연구자는 서비스 혁신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평론을 보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혁신 투자에 대한 과제를 발생시키지만 동시에 개발 기회를 갖는다라는 이런 양면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규모의 GDP와 고용에서 서비스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기업과 고객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서비스 설계 향상입니다. 이 서비스 설계 향상에 대해서도 6가지 주제가 논의되었고, 설계 사고를 서비스 관행,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통합해야 한다고 하였고, 공연과 시각, 예술을 부분 설계 통합, 그리고 생태학적 주기, 성숙 단계 및 시장 전반에 거친 동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설계, 기존 조직 구조와 서비스 설계 접근 방식을 일치시켜야 하고, 고객과 직원을 협업, 서비스 설계에 가장 효율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서비스 설계를 사용하여 서비스 시스템 내의 사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 이 6가지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연구자는 서비스 설계는 서비스 전략과 혁신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시행한다. 그리고 고객을 위해 견고하고 표준화되어 생산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 주제에도 평론을 보면 서비스 설계를 위한 문화 및 시장별 니즈에 대한 더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설계 능력, 그 결과는 서비스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선도적인 제품 회사들은 실행 방법 또한 함께 변형돼 연구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리고 서비스 설계의 많은 기본 측면에 대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복잡한 과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제품 기반에 대해 서비스 사업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비스 솔루션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저희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서비스 솔루션의 매출을 많이 상당 부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기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서도 서비스 솔루션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관계 형성적인 서비스 설계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를 이렇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상,
활성화, 진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6번째입니다. 서비스 네트워크 및 가치사슬 최적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5가지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조직 간 서비스 네트워크 협업 최적화, 전 세계적으로 분산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개선, 그리고 서비스 시스템 전반에서 손익을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격 정책 개발 방법, 서비스 가치 사슬에서 상위, 하위 변경 관리, 그리고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서비스 생산성 및 성공 향상, 그 5가지 주제가 논의되었고, 여기에 연구자는 가치 창출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주로 하는 서비스 네트워크 최적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평론으로는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 서비스 강화 효과와 이를 강화하는 방법, 서비스 명세서의 프로세스 개선, 강력한 서비스 공급망 개선, 그리고 특색 있는 측면이 공급망 설계 및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하면서 가치 있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솔루션을 완성해야 된다는 과제가 크게 이제 증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